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LG이노텍 2016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LG이노텍 측의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LG이노텍 측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이노텍 금융화일 팀장 윤영준입니다. 2016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는 당사의 CFO인 김정대 전무회의 경기획 담당 안준호 상무 및 각 사업부의 기획관리팀장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일 발표는 먼저 2016년 2분기 실적과 재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당사 CFO가 실적에 대한 총평을 드린 후 각 사업부별 실적 및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적 발표 자료에 기재된 2016년 2분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 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 및 향후 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당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사 매출액은 1조 1,20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340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에 이어 해외 전략 거래선의 수요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모바일 주 고객사 수요도 다소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 2분기 말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는 각각 3.8조 원과 2.1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자본 총계는 약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말 부채 비율과 순채권 비율은 각각 124%와 44%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사 CFO인 김정대 전무의 주요 실적 요약 및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이노텍 CFO 김정대입니다. 먼저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금융 IR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6% 감소한 1조 1,205억 원이었으며 손익 측면에서는 영업적자 34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2분기는 차량 부품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LED 사업부도 매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략 고객향 모바일 부품의 수요 악화로 강학솔루션 사업부와 기판 소재 사업부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 부분별 2분기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학솔루션 사업부는 해외 전략 고객의 신모델 출시를 앞둔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8% 감소하였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는 HDI의 고객사 수요 부진과 터치 윈도우 사업의 외형 축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5%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포토마스크, 탭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군들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부는 차량 부품이 전분기 대비 7%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튜너, 파워 등 디스플레이 부품의 사업 축소 영향으로 사업부 전체로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LED 사업부는 전분기 대비 9% 매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제품 믹스 및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을 요약해 본다면 카메라 모듈 사업이 해외 전략 고객의 재고 조정과 국내 주 고객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매출 감소폭이 컸고 HDI, 반도체 기판, 터치 윈도우 등 모바일 부품군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점이 2분기 전사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제품군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차량 부품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주 성과를 기록한 점과 LED 사업부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실적 흐름을
상저 하구 패턴으로 전망한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략 고객향 카메라 모듈 신모델 양산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군 수요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은 상반기 대비 개선되면서 실적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방향성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해외 전략 고객향 신모델 공급 효과와 중화권 공급 확대로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도 제품의 적기 대응과 원가 경쟁력 강화로 주요 고객사 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에서는 국내 주 고객사 비중이 높은 HDI와 터치윈도 사업의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반기에 부진했던 반도체 기판은 제품 및 그래선 다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현장 부품 사업부에서는 차량 부품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부품 부분은 기존 TV용 부품에서 사물 인터넷, 무선 충전 등 성장형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은 하반기에도 수주 활동에 집중하여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LED 사업부는 운영 효율화와 매출 구조 개선 등 사업 체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LED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여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부분별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부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부 스피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경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작 전 공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금일 당사 이사회에서는 카메라 모듈 사업의 원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베트남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까지의 투자 규모는 2.3억 달러 규모로 계획 중이며 양산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는 하이퐁시의 산업공단 내 약 3만 평 부지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베트남에 현지 생산 법인을 설립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와 동일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2분기 말 부채 비율은 124%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순이자 비용도 전분기와 비슷한 8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중 투자 금액은 장비 입고 기준으로 약 900억 원 수준이었으며 하반기에는 기발주 설비의 입고에 따라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투자 규모 측면에는 효율적인 투자 집행을 통해 과거와 동일하게 에비타 내 투자 원칙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에 대한 집행은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올해 투자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각 사업부의 실적 및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학솔루션 기획관리팀장 김종호 부장입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08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에 이어 해외 전략거래선의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앞둔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신모델 공급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 고객인 LG전자 수요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G5의 판매 부진으로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반기 주요 신모델로는 작년 출시되었던 V10의 후속 모델이 있으며 당사가 카메라를 전량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화권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2분기에는 신모델 양산 본격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3분기에도 HTC 등
신규 모델 양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거래선이 계획하고 있는 시장 선도 제품에 적기 대응하여 당사의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화권 및 신흥시장 고객에 대한 매출을 지속 확대하고 VR 등 기타 인접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당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판소재사업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판소재 기획관리팀장 신덕암입니다. 기판소재사업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5% 감소한 2,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와 포토마스크 등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으며, 반도체 기판 사업도 SiP 제품 수요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 터치윈도 사업의 지속적인 수요 하락과 그리고 G5 판매 부진에 따른 HDI 기판 매출 감소로 사업부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에도 터치윈도와 HDI 기판 사업의 수요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SiP 제품 공급 확대로 반도체 기판의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디스플레이 제품군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전분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R&D 역량 강화를 통해 인접 영역의 신사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도체 기판은 제품 다변화 및 차세대 기판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HDI 기판은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술 확보로 1등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전장부품 사업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장부품 상품기획 팀장 권진우입니다. 전장부품 사업부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2,7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분별로 차량부품 사업은 해외 OEM 고객향 모터 센서 수요 증가와 통신 모듈의 신모델 양산, 차량용 카메라 수주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7%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전자부품의 사업은 기존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3분기에도 차량부품 사업은 해외 OEM 고객 수요 증가와 애프터마켓 향 물량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부품 사업도 파워 제품 수요 증가와 열전 모듈, 무선 충전, 사물 인터넷 등 신제품 확판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차량 부품 사업은 모터, 통신 모듈, 파워 모듈 등 주력 제품군의 1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차량용 카메라, LED, 열전 모듈 등 신사업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부품 사업은 TV용 부품이 메인이었던 사업 구조에서 근원거리 통신, 무선 충전, ESL 같은 신사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제품 발급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LED 사업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LED 사업부 기획관리팀장 배수환입니다. LED 사업부의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 증가한 1,8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품별로 모바일 부문 매출은 국내 주 고객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조명은 전략 고객 및 국내 민수시장 향으로 매출을 확대했으며, BLU 부문도 해외 고객향 매출 확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하여 상반기 사업계획 수준에 도달하는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3분기에는 전략 고객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본과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 고객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하이파워 제품은 5W급 이상의 고출력 신제품 라인업을 지속 보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조명 COB 제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UV는 경화용 모듈의 매출을 확대하고 살균용 제품의 시장 개화에 맞추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부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 및 생산성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내부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각 사업 부분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키움증권의 김지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해외 전략 거래선 향 듀얼 카메라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LED가 매출이나 수익성 면에서 모처럼 의미 있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칩 가격 동향 등 업황 개선 시그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미주 전략 고객사의 신모델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전체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S사의 신모델 포기로 인한 추가적인 캐파 준비와 보완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산 본격화 시점에는 전체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ED의 업황 개선 시그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학권 칩 업체들 간의 M&A 및 MOCVD 발주 축소로 공급 과잉이 일부 완화되면서 칩 업체들이 중국 패키지 고객사의 칩 가격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칩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과 같은 패키지 가격의 급락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당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LSA의 해리킴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작년 하반기에 보면은 마진, OP 마진 기준으로 약 5에서 6% 정도 이제 달성을 하시다가 이제 전방 산업 이제 부진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제 손실을 기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듀얼 카메라에서도 높은 점유율로 들어갈 거고, 뭐 수율 이슈라던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저희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레인지의 마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가이던스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제 올해 그림의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어떤 이런 높은 점유율이나 좀 높은 지위를 내년에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회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북미 전략거래선의 향후 하반기 수익성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지위 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큰 폭의 물량 증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도 그에 상당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신모델의 컨셉 변화에 따른 초기 투자의 좀 증액으로 인해서 고정비 증가에 따라서 작년 수익성에는 다소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S사가 구마모토에서 준비하던 신모델을 포기한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힘들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기존 2강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속적인 지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이승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한국투자증권 이승혁입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하나는 자동차용 부품 쪽이고요. 하나는 LED 쪽,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은 아까 CF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액 성장 속도는 예상치를 상회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1분기부터 저희가 추정해보면 수익성은 예년보다 상당히 낮아진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경쟁 심화 때문인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조금 예상보다 좀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LED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률이 꽤 높을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물량은 많이 저희가 증가되는 추세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이 매출액을 여기서 더 증가시키려면 또 저희가 또 앞선 기술을 또 확보하려면 신규 MOCVD 장비를 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신규 투자 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는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게 일본 S사가 이제 구마모토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듀얼 카메라 모듈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S사는 이제 A사양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 자체를 싱글이든 듀얼이든지 완전히 철수한다고 봐야 저희가 되는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질문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부품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은 장기 먹거리 확보 위주의 수주 베이스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규 영역 경우 최소 3년 정도 선행 개발을 진행해야 됩니다. 당사는 현재 차량 부분의 수주 확대 및 고객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품 위주의 제품 전개를 하다가 조금 더 고부가가치인 제품인 복합 모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2, 3년 이내 양산을 위해서는 자원 투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로 인해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에 다소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각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익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약 5%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ED 투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부는 대규모 장비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파 증대를 위한 LOB 투자 등 보완 투자는 지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차원의 투자도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S사의 카메라 모듈 북미 전략 고객 내에서의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를 완전히 철수한 거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히 확인된 사항은 S사가 북미 전략 고객 내에서의 16년 개발 모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던 중국 광저우 공장은 여전히 기존 제품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완전히 포기하느냐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전황적인 상황이나 보도에 따라서 재진입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송은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디스플레이 부품입니다. 그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와 이제 포토마스크가 좀 잘 해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베트남 투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투자를 2018년까지 약 한 2,600억 정도 하실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그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디스플레이 부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T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정체와 이제 경쟁사들의 가동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그 자사 제품의 경쟁 우위, 품질 및 원가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포토마스크 사업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이제 패널 개발이 집중되는 HID 업계 사이클 특성상 매년 이제 상고 하지의 매출 양상을 보입니다만은 저희들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은 상반기 대비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외판 물량 확대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비수기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CFO 김정대입니다. 베트남 투자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투자 원칙은 에비타 내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모든 투자 자체가 일단 에비타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이종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으로 소재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제품 개발 및 매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인 매출 성장 로드맵이 어떤지 업데이트를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베트남 공장을 이제 공식화하셨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캐파 확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캐파 이동인지, 향후 캐파 측면에서의 플랜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베트남에 이동하는 것이 이제 전체 공정을 옮기는 건지 아니면 일부 공정만 옮기는 건지 좀 자세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예, 본사 경영계획 담당 안준홍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소재 사업 육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사 내에서도 이제 소재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이며,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사업화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투메탈 COF 제품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방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에서도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중국 세트 업체들도 플라스틱 OLED에 대한 채택이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OLED 시장에서의 그 투메탈 COF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코자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양산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플라스틱 OLED 관련한 시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면서 OLED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베트남 캐파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미 전략 고객의 주요 신제품의 컨셉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이 되겠지만 전체 캐파는 증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츠의 김선우입니다. 다들 좀 듀얼 카메라 등 일부 쪽으로 많이 질문이 몰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조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인데요. 그 전체적으로 매출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아까 소재 쪽은 신소재 개발 쪽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기판 쪽은 터치 윈도우랑 뭐 기판 사업 부진으로 계속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하반기에 좀 예년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좀 여쭙고요. 특히 HDI 사업은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판 소재 사업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HDI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5 물동 감소 부분하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건 맞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원가 개선 노력하고 사업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17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좀 힘들었습니다만 하반기 지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동이 좀 회복되면서 하반기엔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하고 포토마스크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LSA의 해리킴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제차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베트남에 대해서 18년까지 투자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혹시 그렇다면은 이게 캐파가 대략 한 저희가 몇 %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건지 러프하게 가이던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신규 수주 그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쪽 올해 상반기 그 신규 수주 현황이 1.1조로 보입니다. 근데 작년에 상반기가 1.4조였다는 걸 감안하면 좀 슬로우한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반기에 어떤 큰 점프를 보고 계시는지 그 올해 그 전체 신규 수주 목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올해 목표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가이던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 캐파 정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모델 컨셉이 말씀하신 대로 듀얼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수요의 증가 정도를 반영해서 증가 폭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캐파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부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신규 수주는 약 7천억 정도 규모로 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는 약 70%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수주 누계로는 1.1조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 신규 수주 규모가 상반기의 2배 정도인 2조 원대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3조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동부증권의 권성률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부증권의 권성률입니다. 저는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지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가 이제 주류인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의 새로운 카메라 모듈을 준비할 때는 항상 수율이나 생산 이슈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듀얼이면 완전히 새롭게 시도하는 하나의 아이템인데 그걸 생산하면서 생산 문제나 아니면 수율의 이슈가 있을 수는 없는 건지 또 아니면은 사실 저희가 카메라 모듈을 만들려면은 이미지 센서 조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미지 센서 사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 센서 조달 같은 거에도 어떤 수급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긍정론 속에서 아마 좀 리스크 요인을 체크해보고자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고객에 대한 신모델을 양산 준비를
작년 시작하면서부터 차근차근 잘 진행해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의 수율이 예전 신모델 시작할 때 정도 수준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진행했던 개선 폭을 생각할 때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의 수율을 곧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미지 센서 수급 관련 또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고객사에서 이미지 센서 얼로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전혀 현재는 수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요. 이제 카메라 폼팩터가 듀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전략 고객의 경쟁사처럼 그런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새로운 카메라를 혹시 개발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그 후속으로 방금 말씀하신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응용 제품들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사이먼 우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메릴린치의 우동재입니다. 좀 장기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뭐 닌텐도 게임기를 보면서 AR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LG 이노텍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특별한 부품들이 좀 있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전장부품의 권진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건 관련돼 가지고 지금 AR 쪽은 그렇게 활발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VR과 AR 쪽에 접목해서 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이 트래킹 같은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이제 큰 자동차 회사가 올 연말에 이제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품 중에서 뭐 파워 모듈 이런 거 빼고 좀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선 파워 모듈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차량용 카메라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방 후방 카메라 외에도 그 옆에 측면에 들어있는 카메라 쪽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 전기차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저전력 제품들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충전 인프라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사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듀얼 카메라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도체를 커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미국의 큰 거래소는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그 고객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서 안 사가면 항상 우리 아시아 쪽의 부품업체들은 항상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가 뭐 8메가가 됐던 12가 됐던 16메가가 됐던 듀얼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 미국의 큰 고객을 위해서. 근데 그쪽에서 안 사갔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남은 재고 안 팔리는 제품을 중국 쪽으로 중국 휴대폰 향으로 바꾸기가 용이하고 또 이렇게 대체 판매가 가능한지 그거를 새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북미 고객의 경우는 매달 그리고 매주 포캐스팅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포캐스팅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차질이나 재고가 남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다만 조금 일부 단종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약에 의해서 고객에서 보상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LSA의 해리킴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여러 번 죄송합니다. 마지막 간단한 질문, 카메라 모듈 쪽에 하나만 드릴게요. 저도 리스크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아까 일본 S사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는 주셨는데, 또 저희 북미 고객사 내 서플라이 체인 중에 또 다른 일본 S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듀얼 카메라라던가 이쪽에는 노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이 다른 S사에게서 올 수 있는 저희 비즈니스의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위협 같은 건 혹시 보시는 게 있으신지 뷰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른 S사의 진입 여부나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 말씀하신 신제품에 대해서 1년간 준비를 해왔고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훨씬 앞선 경쟁 우위를 가지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의 사이먼 우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다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굉장히 듀얼 카메라 모듈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쪽 고객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중국 쪽 관련해서 전체 매출 카메라 모듈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그쪽 관련해서 어떤 성장 기회가 어떻게 보시는지, 캐파 여력이 너무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약 2년간 프로모션을 해왔고, 그 부분이 가시화돼서 최근에 화웨이라든지 레노버 등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분기에도 상당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3분기 이후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 대만의 HTC 등의 신모델을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만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R팀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